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 역시 오늘 통과된 최혜병 특검법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서 이 최혜병 특검에 반대한 국힘당 의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야권 쪽에서 나온 특검 반대자 얘기입니다. 조금 배신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된 소식을 역시 2부 뉴스, 이번에는 김대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이름을 내가 제대로 불렀어. 강지호 PD. 내가 완전, 왜 강지호 이름 자꾸 헷갈리지? 되게 인상이 되게 너무 선해서 그런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김대호 PD는 뭐가 있느냐면은, 네. 이름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왜요? 대호니까 좀, 우리는 또 대호 이러면 이대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일 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이즈로 보자면 우리 강지호 PD가 더 가까워. 대호에 가까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이 소호 정도 큰 호랑인데 이제 친구들은 저보고 아기 호랑이라고 아기 고양이 이렇게 불러요. 아기 고양이. 아무튼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농담을 하고 웃고 있는데 사실 농담을 하고 웃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참 이렇게 웃으면서도 좀 죄스러운 게 오늘 우리가 대화 나눠야 되는 게 우리 최수근 해병 사건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최수근 해병 특검법이 통과는 됐어요. 일단 뭐 또 아무래도 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만 뭐 그건 그때고 일단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 또 현재 야권에 있다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 특검에 반대,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죠?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극적적으로 최혜병 특검이 진행이 되었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통과되는 순간에 제가 진짜 너무 기뻐하고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보면서. 왜냐면 제가 실제로 어젯밤에 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걱정이 돼서. 왜냐면 진짜 큰 부분이 왜 그 정도였냐. 사실 이 최혜병 특검 자체가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가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제 낮까지만 해도 이 본회의가 열리냐 안 열리냐를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이 개최가 돼야지 뭐 상정을 하는데 지난 4년간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갖은 꼼수들을 자꾸 부리니까 그래 안 되겠어. 그러면 과반수 제적의 어려운 조건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왔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못 열겠어. 이렇게 나와버리고 의장도 답답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열리냐 안 열리냐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저녁 늦게서야 열린다. 근데 갑자기 최혜병 특검은 싹 빠지고 이태원 특별법을 중점으로 열린다. 조금 열받았겠다.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 특검이 이번에는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그 이태원 특별법도 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예. 근데 이제 시사 지금 현재 공수처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주에 강조했던 건 딱 두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악용한다. 법맥 경화증. 네, 법맥 경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더니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다른 법안과 이에 충돌하는 건 없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대 법사위에서. 법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안에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순기능인데 이거를 핑계 삼아서 법안을 본회의 못 올리게 자꾸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쓴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금 필요한 많은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이것 때문에 딜레이 돼서 못 들어간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법사위는 죽음의 계곡이다. 법안의 무덤이다. 그렇죠. 그래서 본회의도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열심히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본회의까지 왔잖아요. 최혜병 특검이.
근데 막상 이번엔 또 전혀 황당한 본회의 우리는 합의 못해. 그러니까 열릴지 말지를 가지고 아니 국회법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열게 되어 있는데 국회법 위반이면은 이거 직무유기 아니냐.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뭐 참석을 하니만이 연이만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막가파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이거 사실 국회법을 안 지키는 건데 마지막 판이라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4년간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진짜 어르고 달래서 화도 내보고 했는데 다 안 통하니까 진짜 너무 진짜 힘든데 어르고 달래서 합의를 본 게 그러면은 이태원 이거를 특별법을 중점으로만 하자라고 해가지고 본회의를 열게끔 한 겁니다. 예. 그렇죠. 본회의 열고 난 다음에 일단 최상병 특검도 같이 이제 실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까 뭐 보셨습니다만 그 윤재호 국힘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안 하기는 뭘 하네, 이걸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최수근 상병 특검법을 상정을 하면서 아까 뭐 보셨습니다만 우리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왜 이걸 올려야 되는지 왜 의사일정을 왜 바꿔야 되는지 열심히 또 설명을 해요. 근데 진짜 우리 김대호 PD 오늘 열받았나 보네. 막 그냥 나보다 더 열내네 요새 보니까. 저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면은 야 진짜 본회의를 어떻게든 열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서 겨우 한 게 이태원 특별법인데 최혜병 특검의 시의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또 7월까지여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반면에 지금 수사에 있어서 각각의 정황들이 약간 윤곽을 드러내서 이거 이번에 안 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다 보면 딜레이가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런다고 어떡하냐.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국회법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자꾸 본회의를 못 열게끔 만들면서 이거는 국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를 악용을 떠나서 이거 진짜 너무한 거다. 시스템 마비시키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난 노력해서 이태원 특별법이라도 하나 가져왔는데 속으로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아 진짜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태원 특별법만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누군가가 최혜병 특검 해야 된다. 그렇죠. 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하기에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 권한대행 윤지욱 분이 다른 거 하면은 우리는 보이콧 할 것이다. 이태원 특별법 외에는 다른 거 하면 보이콧 할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딱 나오더니 이따가 꼭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딱 거기서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아 드디어 때는 왔구나. 뭔가 작전을 세웠구나. 이 안하무인 막 들어눕는 전략에 그래도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번 주 회의 내내 홍익표 원내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이번에 이걸 못하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맞아요. 네. 아니 최수근 상병 이 특검법을 처리를 못하고 끝나면 아마 두고두고 욕먹을 거예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 필요 없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꼭 집은 거겠죠. 그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진짜 조마조마하고 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딱 넘어가는 걸 보고 나서 아 진짜 안도의 기쁨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누구 보고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냐면 김진표 들으라고 한 얘기야. 그러니까 김진표 너 똑바로 안 해? 이거 안 하고 넘어가지. 네가 해외 갈 수 있나 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모레 이제 또 해외 여행 가잖아. 13박 15일이래. 13박 15일. 아니 우리 여름 휴가 때도 13박 15일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13박 15일을 그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렇게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준비하고 하면 기간 동안 어차피 뭐 아무것도 진행 없을 거고. 그러니까 뭐 그때 회의 못 열리는 건데 근데 못 나간다. 니 이번에 이거 안 하면은 못 나간다. 우리 인천공항 쳐들어갈 거다. 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박주민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
출근 못하게 막을 거다. 출근 못하게 막는다는 게 국회의원들 다 몰려가서 막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만 가나? 나도 가자 그랬거든. 나 그래가지고 우리 김대호 PD랑 강지우 PD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찍으러 다니고 저기 누구야 그 김진표 쫓아다니라고 잡으러 다니라고 막 어쨌거나 차는 타고 들어올 거 아니야. 진짜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국회의장은 이 게이트가 따로 있나 없나 이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저도 진짜로 이게 큰 겁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공감을 했던 게 이 정치에 이제 많은 관심을 한동안 못 가지고 계시는 저간여층이나 이제 뭐 그런 바쁘신 분들은 국회가 언제 5월 말에 교체된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5월 28일까지고 네. 5월 29일부터 다음 국회 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선거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시작이 안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시라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들과 이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봤는데 딜레이 되면 될수록 서로가 이제 힘든 상황이 와가지고 이번에 꼭 해야 된다 하고 해서 이제 다행스럽게 잘 지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본점으로 돌아와서 근데 너무 기뻐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보다 보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오늘 최수근 해병 특검법 그 찬성한 사람 그다음에 참석 안 한 사람 명단이에요. 이게 보면은 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제적 296인, 제적 168인, 찬성 168, 반대 0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찬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 168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대호 PD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긴 장황한 이야기의 끝은 민주당의 진짜 여러 가지 꼼수 전략에 파회하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고 지금까지 결과물을 만들어서 오늘 매듭을 짓는 거를 엄청나게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생각보다 의석수가 비네? 네. 이 중요한 자리에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71석이에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까지 다시 합당을 해서 171석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3명이 안 나왔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하다못해 이게 그 누구냐 그 우리 장혜영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이자스민 정의당도 다 들어와. 정의당 다 들어와서 6명. 그러면은 이게 몇 명이냐 하면은 9명이 튀었다는 얘기야 어디로. 근데 보면 여기 또 김웅 의원은 아까 찬성표를 쳤어, 이 사람도. 그러면 10명이 어디로 가 튀었다는 얘기거든. 어디로 간 거야? 언 놈이야. 어디로 간 건 도대체 언 놈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김대호 PD랑 준비한 시간이 바로 이겁니다. 최상병 특검 반대한 민주당 야권 의원들. 배신자 명단이 되겠어요. 추석 체크를 해야 됩니다. 추석 체크. 진짜 해도 너무하던데. 자, 누군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사진을 우리 김대호 PD가 들고 있었습니다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게 확대. 자,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진짜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이게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안 온 사람들 명단 뒤져봤어요. 민주당에서는 전해숙, 유기용, 기동민, 신영대, 송재호 이 6분이죠. 6분이 안 오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게 근데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몇 사람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은 저 이성만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윤관석 의원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못 오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여기서 4명 정도가 더 있는데 우리 찾지 못한 사람이 지금 4분 정도 계신 거예요. 네. 원래 계산상으로 하자면 민주당 171석에 여기에 그 정의당이나 국힘당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에서 이번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의결에 참석 안 한 사람이 10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계산이 빠졌어.
이거는 뒤에 우리 민주시민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또 해주실 거라고 예, 봅니다. 지금 좀 찾아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찾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전해숙 의원, 유기홍 의원, 기동민 의원, 신영대 의원, 송재호 의원 네 분은 오늘 민주당인데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상 반대하신 분이에요. 기동민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제 정말 열받네.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바쁘고 재판도 같이 하고 계신 이재명 당대표님도 오셨고 저희 동네에서 지금 저희 동네 의원들도 오고 웬만한 분들 다 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렇게 맨날 욕하는 박용진도 오늘 왔어. 네, 왔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는지. 심지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서른 의원님도 오고. 네, 설훈도 와가지고 이번에 찬성표를 던졌더라고요. 설훈까지. 근데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본인이 문재인 정부 친문이라든 하시더니 왜 이렇게 안 나타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송재호 의원은 또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외에도 네 분 정도가 더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지를 못한 것 같은데, 자, 이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 쪽도 참석 안 하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다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타났더라고. 이들은 뭐야? 자, 어떤 분이냐면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박완주, 박영순, 네. 홍영표. 이렇게 야, 정말 제일 충격적인 사람이 사실은 저는 홍영표 의원이었어요. 이분은 원내대표도 하시고 꽤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탈당을 하셨다 하더라도 설마 탈당하셨더라도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실까 생각했는데 와, 반대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안 나타났어. 와, 새로운 미래 진짜 야, 니들 너무한다 야. 진짜 너무하는 거야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처음에 기뻐하다가 생각해보니 이렇게 어렵게 지금 민주당에서 노력을 해왔던 것들인데 사실은 진짜 필요한 부분들인데 정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 과정에 그렇죠. 있어가지고 재판 출석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다고 쳐도 구속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 외에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못 오셨을까? 사실상 저는 이번 지금 5월 2일 본 국회에 지금 상정하는 이 자체가 국회에서 매듭을 짓는 마무리하는 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5월 28일은 교대 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이 지난 4년간의 마무리를 하는 자리인데 이 마지막 그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매듭을 짓지 않는다는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하시죠. 유종의 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유종의 미가 바로 오늘 같은 날인 건데, 참,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신가. 참, 나도 배신감 느꼈어요. 제일 저는 배신감 느꼈던 게 기동민이었어. 지금 기동민 같은 경우에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놨어요. 그 간판을. 흰색으로요? 예. 민주당은 그냥 파란색이잖아.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파란색을 하는데 거기는 기동민 의원 사무실에 가니까 그냥 흰색이야. 그리고 당명도 자세히 잘 안 보여요. 그 어디 쪽에 있냐면은 저기 그 월곡역 부근에 있거든요. 월곡역인가 기름역인가 그쪽 역 부근에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은 기동민 그 사무실에 이렇게 그 간판을 걸어놨어. 근데 흰색이야. 누가 봐도 무소속이야. 흰색. 예. 그 역시 근데 이번에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 전해숙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이분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탈당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 나 결과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유기용 의원도 마찬가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관악갑인가? 아마 거기가 지역구인데 이번에 다른 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공천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다시피 한 사람인데. 약간 공통점이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꽤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 저기 전해숙, 유기용, 기동민, 신영대 이분들 사실 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따지보면 다
공천 떨어지신 분.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도 안 왔다는 박완주, 박영순, 홍영표 역시 이분들도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 새로운 미래 소속이지만 그래도 하셨던 분 뭐 저기 설훈이나 그다음에 그 김종민 요 사람들 오늘 이번에 투표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좀 생각이 있는 거야. 다시 민주당에 돌아와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뭐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복당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댔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투표한 거고 말 그대로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졌어. 기분 나빠 안 한 거죠. 저는 꼭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이거 저는 추석제를 하고 싶었냐면 저도 잠을 못 잤댔잖아요. 밤새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상 이분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이분들이 왜 안 왔을까? 어차피 뭐 오늘 최상병 안 다룬다고 하고 최혜병 안 다룬다고 하고 뭐 다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뻔한데 라는 생각이 혹시 안 나오셨다면 꼭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저도 생각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다시 본회의 상정으로 돌아와. 그거 재결해. 또 반복이야. 그러면은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잘 몰랐다가 왜냐면 뭐 이종석 국방부 장관 나오죠. 뭐 일사단장 이야기 나오고 막 유지현 관리관 나오니까 너무 어려웠다가 이게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에 보면서 좀 더 관심이 갔거든요. 왜 거부를 할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어려운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고 연대하고 그 힘이 모여서 나중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연대하는 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어떤 입장으로 못 나오셨는지 몰라도 다음번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함께 나와주셔라. 이 하나하나의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너무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분들뿐만 아니고 뭐 개혁신당에서도 이번에 참여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 보니까 다 민주당 출신이야. 조응천, 양정숙, 이원우. 아니 지금 보시다시피 그 참석 안 하신 분들 이름을 쭉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전해숙, 유기홍, 기동민, 신영대, 박완주, 박영순, 홍영표, 조응천, 양정숙, 이원우. 줄줄이 다 민주당 출신이야. 개혁신당에서도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은 또 하셨더라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자 뿐만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민주당이 밑에 또 하나 또 있죠. 맨 위에 민주당, 맨 밑에 민주당. 맨 밑에 민주당 흰색의 민주당 돼 있죠. 민주당 출신인데 무소속인 민주당.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분은 되게 좀 그런데 이상원 의원, 울산 북구.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 동작 이수진. 이분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투표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작 이수진 의원이 안 나오셨더라고. 근데 이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울산 북구 때문에 아마 진보당 쪽하고 아마 이게 그게 돼가지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못 나오게 되신 건데 삐졌나 봐 이분도. 근데 보시다시피 다 민주당이야. 안 온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야. 저 합쳐봐. 그럼 몇 표야 지금 벌써. 이게 뭐 15표네. 이것만 해도 15표네. 그럼 오늘 168인이 왔으니까 이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왔었으면은 183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이건 참. 그리고 여기는 제가 두 사람은 또 아예 뺐어. 이상민하고 김영주. 이 사람은 이제 국힘당 갔잖아. 갔으니까 쳤어. 근데 참 민주당 출신으로 민주당 밥 먹고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국회의원이라고 살았으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민주당 잘하자고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근데 이건까지 글쎄 뭐 선거 떨어지고 뭐 이래서 뭐 서원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국민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전 너무 가슴 아픈 게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또 여기에 차라리 정치적인 약간 이런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아직 부족한 초선 정도라면은 그렇죠. 약간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누구보다 지금까지 과정에 오기까지 있어서 민주당이 어떠한 노력들을 해오는지 알던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그 노력을 알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저는 속상한 이야기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반대로 또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요? 그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번에 최해병 관련해서는 안 하려고 보이콧하려고 막 반말을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한번 가져보셔라. 왜냐면 이번 선거에서의 지금 패배에 대한 후유증이 커요. 그 안에서. 그겠죠. 제가 재밌어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 4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이야기 나왔습니까? 무슨 얘기 나왔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패배해서 사람들이 힘 빠지고 막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디 갔냐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야 되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을 중앙당으로 다시 6년 만에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 괜찮은 데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해가지고 한번 화가 1차로 났어요. 그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층이 화가 1차로 났어요. 니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그거 얘기할 때야? 예. 그렇죠. 정신 많이 못 차렸구만. 그렇죠. 거기서 화가 1차로 났는데 어제 같은 경우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신임 비대위원장 자리 누가 할 거냐? 글쎄 서로 안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 황여우랑 분인가요? 저도 처음 듣는 분인데 황우여. 황우여. 그분이 황여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처음 듣는 분이라. 황우여. 예. 왜 처음 듣냐면 반응을 보고 기억을 했는데요. 지금 비대위원장 신임 비대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서로 안 하려는 모습에 한 번 더 짜증이 났고 누가 하냐도 중요한데 47년생에 77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7학년 7반 77세를 비대위원장으로 갖다 놓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게 할 때냐. 나도 깜짝 놀랐는데 황우영 가는 분이 사실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습니다. 그때 한참 날렸던 분이고 DJ 노무현 때 이제 되게 안종 많이 거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한동안 이분이 조용했어요. 그 MB 때나 박근혜 때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별로 튀지 않은 분이었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분이 한물 간 줄 알았어. 이 한물 간 분이 다시 이렇게 당 대표로 나오니까 저 사람을 비대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가는 길에 있어서 반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국민의힘 라이브 채널 가서 채팅창 가보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약간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사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도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60명이 급습해갖고 지금 폐지해서 학생들 지지층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뭐 했어요? 잘 안 알려졌는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했어요. 예. 그게 이제 노인 돌봄, 취약계층.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지도 없어졌어. 근데 이번에 군인까지 그 지지층이 없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을 해체하려는 작업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찍어줘. 이게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에서도 진짜 소신껏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들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살아남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도 안 던졌던데 뭐 안철수니 뭐 조경태니 뭐.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나가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또 보고 볼 텐데 앞으로 이제 또 특검 22대 국회에서도 이번에 개혁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될 게 많잖아요. 그때 아마 스탠스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볼 거다. 근데 지금 국힘당까지 갈 것도 없어. 민주당부터 저거 뭐야? 민주당이야. 현재도 민주당이에요. 근데 안 왔다고 뭐 탈당한 사람들은 탈당해서 안 왔다 칩시다. 이 사람들은 탈당도 안 해놓고 안 온 건 뭐야? 본인이 이제 공천 못 받았고 난 떨어진 똥인데 내가 왜 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니들 영원히 이제 저 사람들 영원히 끝장이야. 에이. 근데 진짜 순수하게 저 물어보고 싶어요. 전화 연결해가지고 왜 안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라도 좀 듣고 들어보고 싶어요. 이 진짜 얼마나 민주당에서 열심히 노력한 건데. 그러니까. 진짜로.
전화 연결 안 되는 가서면 왜, 자, 나중에 해봅시다. 이거, 내일이라도 해볼까? 전화 돌려가지고. 아니, 답변이 맘에 들든 안 들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들어는 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내가 여기서 우리 이수진 의원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본인이 이제 삐진 거야, 지금. 나 공짜 못 받았어. 그래서 나 협조하기 싫어. 이거야, 지금.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이 안 돼요. 이수진 의원님이 MZ세대인가요, 혹시? 이수진 의원님이 MZ세대, 나보다 연세가 많으셔, 저분이. 아니, 아무리 삐져도, 그래도 이제 당으로 갈 건 가야서 마무리할 건 지어야죠. 이수진은 삐지면 많이 삐져. 그래, 그렇습니까? 저 양반 갑자기 판사 그만둔 것도 삐져서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되게 잘 삐지는 캐릭터인데, 이 노력의 과정을 함께해서 그걸 안다면, 그 마지막 마무리는 멋지게 맺어줬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기분 나쁘지만 그래, 요건 해준다. 그런 게 있는데, 참 그런 것도 못한다는 게 참 아쉽네요. 지금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지금 이제 30살인데 지금 머리가 요즘 많이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이 많이 신경을 쓰이는 부분인데 잘해야 됩니다. 그 선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 제가 이제 요거를 열심히 너무 관심이 많이 가서 여러 가지 들여다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하나가 있어요. 또 뭐예요? 지금 국회의장은 지금 당심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 이렇게 좁혀지는 게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도 이번에 민주당이 잘 확실히 가져올 거다. 근데 지난번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그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축소해갖고 기일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로 법사위랑 과방위를 상반기 하반기 각각 돌아가면서 하자로 협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정청래 의원이 그걸 맡기로 했죠. 네. 나가리 됐죠. 그러니까 사실 그 과정 속에서도 봤을 때 민주당이 이 자꾸 늘어지는 거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 합의를 제가 봤을 때 해줬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인데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막 시스템을 거의 마비시키는 듯한 이상한 전략들을 보면서 이 합의를 꼭 해야만 됩니까? 이게 민주당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그 지지자들 의견을 보기보다 조중동을 봐요. 하다못해 정청래 의원이 조중동 신문을 끊어버리라, 다 걷어내라고 이렇게 난리를 친 적도 있어요. 그래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개딸들이 좌우한다, 당을 좌우한다 하면서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뭐, 조응천도 마찬가지, 이원호, 홍영표, 뭐, 기동미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이번에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조중동이 뭐라고 비꼬을 건지가 더 걱정인 거야. 지지자들이 뭐라고 화를 낼 것인가가 겁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앞으로 이게 뭐 우리 합의를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결국 뭘로 규결될 거냐. 지금 남아있는 남은 수박들이 얼마나 길을 못 폈느냐. 여기에 갈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딱히 합의를 굳이 해야 되느냐? 아니요. 국힘당 합의하는 거 봤어요? 오, 그러네. 아니, 윤석열 합의하는 거 봤어? 아니, 윤석열 이번에 영수회담 하면서도 열심히 이재명 대표가 막 하니까 나중에 이러고 보잖아요. 표정이. 이렇게. 그래 놓고서는 말도 잘 안 해. 그러면서 예상했습니다. 뭐 예상했습니다. 예상하긴 뭘 해. 예상했으면 답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예상 질문을 했으니까 예상 답변도 나오는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야. 예상 답변이 안 나오는데 예상했습니다가 뭐야. 그래 놓고서는 카메라 끊고 난 다음에 지 할 말 많이 했다잖아요. 뭐냐. 카메라 앞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지 하고 싶은데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왜 질질 끌려다니냐고. 저기는 합의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네. 그 얘기를 꼭 전달해야 되겠네. 전화 연결 가나? 연결시켜.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상반기가 하반기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 22대 국회에서도 통과해야 될 법안들이 많잖아요. 네. 이번에 못했던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있고, 언론 방송
장악에 대한 3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있는데 그게 상반기에 다뤄질지 하반기에 다뤄질지 사실은 가봐야 아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모르죠. 그 언제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게 가능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돌아갈 게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개혁적으로 가려면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다 민주당이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인데 법사위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180석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네. 안 줘도 돼. 국힘당 안 줘도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21대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안 줘도 돼. 사실은 왜 그러냐? 그 대충 55대 45 이렇게 나눠 가졌을 때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장도 조금 논하게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80석 이상 사실상 국힘당은 지금 겨우 개헌 저기선을 겨우 지켰단 말이야. 그랬으면 굳이 거기까지 줄 이유가 없어요. 진짜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저 블루웨이브에 글 씁니다. 안 줘도 돼, 진짜. 안 줘도 돼. 그리고 그전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가져본 적이 없어. 180석 이상씩이나. 21대가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150석 넘은 적도 딱 한 번밖에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 이번에 이렇게 많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걸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야. 많아봤어야 말이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많아봤어야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자, 나중에 거꾸로 한번 돌려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옛날에 네. 국힘, 새누리당하고 뭐 친박연대하고 합쳐서 180석 이상 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걔들 합당하고 막 그래. 180석 이상 되고 막 그랬었거든. 네. 그때 민주당한테 뭐 준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전화 연결해야 되겠다. 어? 야,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없어,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점은 사실상 5월, 6월쯤 그쯤 돼서 새로운 국회 시작할 때 국회의장 누가 됐고 법사위 가져왔다. 이 이슈에 모두가 다행이다 생각할 때 여야 간의 그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래서 봤는데 꼭 줘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기는 게 국힘당 얘네들 원래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법사위를 왜 권한을 강화했냐면 그게 날치기를 막겠다라는 데 제일 큰 의미가 있어요. 해가지고 날치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뭐냐면 법사위에서 뭔가 스톱을 시켜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처음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150석 했을 때 열린우리당이 확 이게 힘자랑을 할까봐 그거를 막겠다면서 그걸 막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법사위에 많은 권한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를 야당이 갖도록 하고 사실 그랬던 거야. 사실은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런데 언제 이게 또 뒤집어지느냐면 갑자기 박근혜 때 와가지고는 박근혜가 여당이면은 박근혜가 여당이면은 법사위는 야당이 해야 되잖아. 근데 또 지들이 또 가져가 또. 그때 누구였냐? 권성동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여상균 관선생이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둘 다 박근혜 때 법사위원장 된 사람들이야. 원래 법사위는 야당한테 주기로 해놓고서는 또 지들이 바꿨어. 걔네들은 지들 편할 때마다 막 바꿔. 그러니까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일부러 꼭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지들은 안 그런 적 더 많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김대호 PD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